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인경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허주연 변호사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도 지금 전국도 지금 정신이 없지만요. 전 세계도 지금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미국 캘리포니아로 같이 가보실 텐데요. 오늘 서울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렸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나는데 이렇게 더울 때 바람 한 점 통하지 않고 꽉꽉 막혀있는 밀폐된 차량 내부에 온도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한 50도는 거뜬히 올라갈 것 같아요. 50도 이상은, 그죠? 그렇죠. 50도는 훨씬 넘습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네. 최대 9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고 하면 체감 온도는 아마 물이 끓는 온도 정도는 될 것 같다는 예상도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 어마어마한 온도의 차 속에 갓난 아이가 갇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설마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우와. 이런 일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캘리포니아로 가보시죠. 세상에. 경찰들이 불이 나게 한 건물의 주차장으로 달려갔는데 시동이 꺼지고 저렇게 창문이 모두 닫힌 차량 안에 아기가 혼자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한 겁니다. 미쳤나 봐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마침내 안에서 아기를 발견하지만 지금 태양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네. 아이가 이미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나, 축 늘어졌어. 그러니까요. 아기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한 경찰이요. 쇠지렛대를 이용해서 운전석 창문을 깨고 저렇게 문을 열어서 아이를 꺼냅니다. 어허. 아이를 일단 구조해야 하는 게 시급하겠죠. 아이를 안고 등을 두들기면서 진정시키는 모습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어떡해. 보는 저희들이 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요. 지금 최진봉 교수님, 세상에. 당연히 당시 차량의 내부 온도가 얼마인 줄 아시죠? 섭씨 43도예요. 에? 우리 체온이 36도잖아요. 네. 그보다 10몇 도가 더 높은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 저 애기 어떡해.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에요. 어머나. 큰일 납니다. 이게 놔두면. 그러니까 지금 현지 경찰은 사건 경위, 보호자의 신원,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차에 있었는지 이건 밝히진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리고 자칫 잘못하면 큰일이 날 뻔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네. 전문가들은 아이가 이런 환경에 방치되면요. 어른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래요. 뭐 어른들은 자체적으로 땀 흘리는가 이런 방식을 통해 체온 조절이 가능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머나. 더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요, 허주연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익히 뉴스파이터 통해서 특히 미국은 저렇게 아이를 차량 내부에 홀로 방치하고 부모가 어디론가 뭐 마트들 가든 잠시 자리를 비우든 그랬을 때 처벌이 강력하다는 거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처벌하는 규정이 있긴 있어요? 과실로 저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유기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유기죄라든가 아이가 만약에 사망했다면 유기치사죄라든가 이런 제목을 적용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의 여부가 아니라면 뭐 처벌까지 안 가더라도 어쨌든 아이는 정말 소중해요. 아이는 한시도 눈을 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꼭 어딜 가도 데리고 동반해서 다니시길 진짜 권해 봅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중국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아하, 네. 중국의 베이징에서 대학교의 4팀이 참가한 특별한 축구대회가 펼쳐졌는데요. 오. 그 축구대회 모습이 지금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네. 그야말로 우당탕탕 결승전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나. 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야, 치열했나 보네요. 예, 영상을 보시면 3대3 축구 경기에 나선 선수들 뭐야? 다름 아닌 AI 로봇들입니다. 어머머. 드리블을 하면서 실력을 뽐내는 로봇들인데요. 어머머. 넘어져도 오. 벌떡 일어나서 또 골대를 향해서 슛을 하기도 하고 골을 넣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스스로 판단해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나. 하지만 서로 부딪혀 넘어져서 어머나. 들것에 실려 나가기도 하고 어머! 뒷걸음질 치다 넘어져서 또 실려 나가기도 하고 아이고. 3분여 만에 로봇 3대가 경기장 밖으로 옮겨지기도 했는데요. 네. 아직은 로봇들의 축구 실력이 대여섯 살 어린이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2가지 점에서 놀라운 게 로봇들 스스로 AI 인공지능이라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해서 공이 저기 있으면 달려가서 공을 넣어야겠다 판단하는 건 좋은데 아직은 이 움직임 같은 게 박성배 변호사님 이렇게 막 이
완전히 개발을 진전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수준이네요. 아직은 수준이 미흡합니다. 중국의 4개 대학팀이 출전한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축구 대회가 열린 것인데 이 대회에서 칭화대가 승리했습니다. 네. 이 로봇들이 모든 흰색 물체를 공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 심판을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검은색 운동화를 착용 그리고 검은색 신발을 착용해야 했다고 하는데 로봇 공급업체는 향후 인간과 로봇의 혼합 경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중국은 AI와 로봇 부문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인데 올해 8월 베이징에서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실 박성배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국이요. AI 수준 그리고 뭐 전기차 배터리 수준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정말로 그 뭐예요? 계엄국면, 탄핵국면 그 수많은 세월 주춤한 사이 지금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도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허조 변호사님. 말레이시아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도로에서 만약에 이런 차량을 발견했다면요. 빵빵한 경적을 울리든 아니면 하이빔을 쏘든 어떻게든 운전자에게 빨리 알려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도로를 달리고 있는 저 트럭 네? 좀 보세요. 짐칸이 하늘을 향해서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렇게 가다가 위에 전선에 걸리고 맙니다. 세상에. 이 탓에요. 전봇대 무려 3대가 와르르 무너지고 일대는 정전의 교통 혼잡 사태까지 빚어졌는데요. 저 트럭 운전자는 짐칸이 저런 상태였던 걸 정말 모르고 있던 걸까요? 세상에 아니 그 유인경 평론가 그 영화 뭐예요? 그 트랜스포머가 자동차가 네. 막 로봇 변하는 그런 거에서는 저렇게 하다가 갑자기 쑥 두두둥탕탕탕탕 변하긴 하지만 지금 트럭 운전자가 자기 차가 저렇게 뒤 짐칸이 저렇게 된 걸 모르고 달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지 경찰은 저 운전자 분명히 음주나 마약을 했을 거다라고 이제 짐작하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정작 운전자가 말하기로는 짐칸을 내렸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게. 예. 제가 잠깐 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뭐 단순 실수로 밝혀지긴 했는데 네. 다행인 것은 사고로 인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전과 교통사고 이제 보통 우리 정전되면 주변에 상가가 있으면 네. 상가 그 뭐 이 전기 물도 공급하고 특히 수조에 있는 고기를 많이 죽을 수도 있는데 세상에 피해가 없었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은 참 다양한 나라들 둘러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도의 한 여객기로 가보겠습니다. 어허, 네. 여기서 무슨 소동이 벌어졌는지 바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여객기 안이 어수선하죠. 네네. 사람들이 한 남성 승객을 둘러싸고는 가방 안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왜요? 결국 이 남성 승객 마지못해 가방을 엽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가방을. 가방 안에서 뭐가 나오나? 뭐란 게 나오죠? 네. 바로 기내 비상용 구명조끼입니다. 어? 비상 상황 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용 구명조끼를 아이고, 뭐야. 몰래 훔쳐가다가 딱 걸리고 만 겁니다. 아니 세상에 허준 변호사님 훔칠 게 없어. 지금 저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훔쳐가요 진짜? 그러니까요. 제가 식기 훔치는 사람도 봤고 담요 훔쳐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구명조끼 훔쳐가는 사람은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세상에. 남성한테 가방을 열어보라고 요구한 승객이요. 나 당신을 한참 지켜봤는데 지금 구명조끼가 안전용품인데 가방에 슬쩍하다니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호되게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른 승객들도 현장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안전용품을 가져가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함께 이 남성 승객 나무랐다고 하고요. 이 영상이 확산되니까 온라인에서도 누리꾼들이 승객 안전을 위한 건데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걸 어떻게 훔쳐갈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비행 금지 조치 취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비행기에서 반출이 금지된 공용 물품이라든가 항공사의 재산인 물품을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구명조끼라는 점에서 위급할 때 누군가의 목숨 조끼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훔쳐가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뭐 견물생심이란 단어가 있다지만요. 이거 구명조끼 비행기 내의 구명조끼는요. 그리고 어디 이 여객선에서 구명조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기념품이 절대 아니라는 거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 이제 6시 2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